안녕하십니까. 2월 29일, 어느덧 2월 말일이 되었습니다. 오전 11시를 막 넘기는 순간입니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 시작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주 앞으로. 선거는 한 달 뒤인 4월 10일이지만은 이제 등록 마감하고 선거운동 시작하는 것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모든 정당들의 공천도 이제 이번 주 아니면 2주 안에 이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 거대 정당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 등의 공천 작업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이들이 추천해서 당선되는 국회의원이 아마 국회의 다수를 점유하게 될 것입니다. 제3정파도 뭐 조금씩 국회 진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22대 국회 다수를 점하게 되는데, 그 22대 국회에서는 뭔가 변화와 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21대 국회까지는 이랬는데 이제 22대 국회에 우리가 4월 10일 날 하여간 누굴 뽑든지 뽑아가 22대 국회의원들이 모여가 국회를 새로 구성해서 출발하게 되면 21대보다도 훨씬 나은 모습을 보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국회 운영상에 눈살을 찌푸리고 고질적인 병폐가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엄청난 특혜 그리고 특권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큰 부분이 22대 국회에서 개혁되고 개선될 것인가? 저는 난망하다, 어렵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까지 국회에 들어가서 다수당이 되거나 다수당이 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이 개혁 그 다음에 개선은 거의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 가지 이렇게 한 흐름의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당입니다. 국민의힘당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일말의 희망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국회의원의 특혜와 특권을 폐지 축소해야 된다는 그런 여망에 부응해가지고 그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이후에 우선 국회의원 수를 300인에서 250인으로 줄이겠다. 요거는 입법 사항입니다. 법률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당이 과반수를 넘거나 과반수가 안 되더라도 그 점에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정당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니까 일단 그것은 국민의힘당의 현재로서는 희망사항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과반수를 넘겠다든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당 관계자들에 대해서 엄중히 질책을 하고 있어요. 해봐야 된다. 어떻게 과반수를 장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250인 줄이는 것은 과반수를 확정하는 과반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가능한 일이니까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 외에 특권과 특혜는 개별 국회의원의 결단으로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선 특권은 헌법상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있는데, 면책특권을 포기하겠다 하는 것은 이 헌법상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불체포특권은 이제 정부에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 해당 의원이 나는 국회의 표결로 불체포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이를 포기하겠다 하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상정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자기 발로 걸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국회의원 개별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첫째.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스스로 이런 서약을 하면 가능한 일이다. 그 다음에 특혜는 한동훈 위원장이 조심스럽게 세비를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수준으로 내리겠다. 그러니까 한 500만 원 남짓 아마 된다고 추정하는데 요것을 본인의 의견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세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월급처럼 주는 것이 월 1,500만 원이고 그 외에 자동차 운영 보조비, 정책 보조금, 심지어는 추석 떡값, 그 다음에 해외여행 경비 이런 것이 보태져 가지고 그 연봉이 적어도 6, 7억 정도는 가능하다. 거기에다가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매년 1억 5천을 거둘 수가 있고 선거 있는 해에는 3억까지 가능하며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에 대통령 선거나 자기 당의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또 보궐선거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정치자금 모금이 평소보다 배로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거의 3, 4회 이상 해외 출장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명목이 출장이지 실제로는 해외 바람 쐬러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폐지하겠다. 이걸 구체적인 수치로 한동훈 위원장은 이걸 국민들에게 공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 수가 15대 국회의원 수준으로 하향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인턴 2명을 빼고 인턴 사실 월급이 지급되는 공무원이니까 2명 외에 7명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이름으로 있는데 9명이죠. 이걸 5명 이하로 줄이겠다. 구체적으로 이걸 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국회의원의 특혜, 세비, 정치자금, 각종 특혜, 그 다음에 국회의원 보좌관 수의 축소 이것을 국민의힘당은 후보 등록하기 직전에 공천자 대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자 대회를 할 때 그 공천받은 사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불체포 특권도 포기하겠다.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서약한 것을 서약서를 받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국민들에게 손을 들고 서약하는 행사를 치르고 그래서 과반 획득을 하게 되면 23대 국회부터는 250인 이하로 국회의원 수도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특혜를 줄이는 것이 국회 규칙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쉽게 고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특혜를 축소하는 것은 의원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의원은 보좌관 수도 5명을 줄이고 그 다음에 세비 등 각종 특혜도 반으로 줄이겠다. 다른 당은 안 줄인다. 그 다른 당은 안 줄이는 거 그대로 국민 심판을 받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쪽은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대 국회 때에 꼬마민주당이라고 한 1년 반 동안 유지된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양김의 그 분열에 반대하거나 저항한 의원들이 모여서 한때 국민의 각광을 받았는데 저도 그 멤버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의안을 두고 2개월 동안 국회 등원을 거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 2개월 동안에 세비를 수령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보좌관 수, 그 다음에 세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그 다음에 정치자금 모금 규모 이것은 개별 국회의원이 낮추고 포기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국민의힘당은 반드시 후보 등록에 임해가지고 그 공천받은 사람이 개별적으로 또는 국민의힘당의 집단적 의사로 이것을 대국민 공약으로 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지금 거기까지 생각이 절대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약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국민의힘당이 고심하고 있는 수도권의 부동표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선거 전략으로도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한동훈 위원장과 참모들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국회 운영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국회 규칙도 개정해야 되고 하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민의힘당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어떻게 국회 운영의 기본적인 틀을 이런 정도라도 개혁하겠다 하는 것을 내걸고 공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본회의 운영에 관한 것인데 이게 회기마다 요즘 회기가 30일씩 1년 내내 열리는 셈인데 회기마다 이제 전 국무위원을 분야별로 정치, 외교, 사회 이런 한 4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이틀씩 약 한 일주일 동안 300명 전원이 앉아 있고 그 해당 국무위원 8명을 불러 가지고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하루에 한 7사람 그러니까 국방에 대해서 이틀 하면 한 14사람이 질문대에 나서고 거기에 관계장관 나와가지고 질문 답변하는데 나머지 의원들은 이걸 자리를 지키고 쳐다보게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저는 국회의원 처음 되고 나서부터 특히 13, 14대 국회의원 때는 제가 혼자 아주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국회 본회의 운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냐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박찬종 씨. 그러니까 정책청문회를 상설화하라. 이거 안 합니다 지금 국회가. 정책청문회. 지금 의사정원을 늘린다 하는 이런 문제 이게 지금 뭐 선거철이 돼가 국회의원들이 뭐 정신 빠져 있지요. 그 선거철이 가령 아니라 한다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가 정책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장관 불러갖고 막 비판하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이사정문 매년 2,000명 정원이 합당한가? 그럼 어느 수준에서 결정돼야 되는가? 합당하지 않다면 현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면 의료 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 이게 장관 차관 상대가 아니고 정책 전문가 물론 그 해당 부처의 장차관이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참여시켜 가지고 이런 주제를 두고 맨날 며칠이고 안을 내는 이런 국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의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한동훈 위원장 팀은 잘 조사 연구해 가지고 1. 국회의원의 특권 특혜의 축소 폐지 2. 국회 운영의 개선 이 두 가지 큰 분야를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국민의힘당의 공약으로 반드시 내거실 것을 오늘 강력히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이런 제안은 여러분들에게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도 유효하고 보람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